나르시시스트가 연인을 선택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인을 선택하며 그 선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연인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나르시시스트는 이별 후 새로운 연인에게 더 잘해주는지, 나르시시스트 연인과 안전하게 헤어지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연인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외모와 사회적 지위. 나르시시스트는 연인의 외모와 사회적 지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외모가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을 선택합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연인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통제 가능성.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연인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연인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감정적, 심리적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을 쉽게 조종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욕구에 따라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4. 지속적인 칭찬과 인정.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연인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연인은 나르시시스트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들이 원하는 주목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5. 감정적 지원.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으로 자신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연인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연인은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며 그들이 원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6. 사회적 네트워크.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연인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연인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제공하며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 7. 경쟁적 우월성.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경쟁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인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연인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경쟁에서의 우월성을 제공하며 그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 8.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연인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연인은 나르시시스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나르시시스트는 이별 후 새로운 연인에게 더 잘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행동 양식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새로운 연인에게 더 잘해주는 이유와 그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처음에 황홀한 단계. 나르시시스트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단계는 종종 황홀한 단계로 불리며 나르시시스트는 새로운 연인에게 과도한 관심, 사랑, 선물 등을 쏟아붓습니다. 2. 이전 관계와의 비교. 나르시시스트는 새로운 연인에게 더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전 관계에서의 실패나 문제를 보완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전 연인과의 이별 후 새로운 연인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통제와 조작. 나르시시스트가 새로운 연인에게 더 잘해주는 것은 그들을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연인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4. 자아도취와 과시. 나르시시스트는 새로운 연인에게 더 잘해주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자아도취와 과시 욕구 때문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연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주목과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5. 지속적인 관심과 칭찬.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관심과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연인에게 더 잘해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관심과 칭찬을 받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6. 지속 가능성의 한계. 나르시시스트가 새로운 연인에게 처음에는 매우 잘해주지만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르시시스트의 진정한 성향이 드러나고 새로운 연인에게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이별 후 새로운 연인에게 더 잘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결국 그들의 진정한 성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새로운 연인에게 더 잘해주는 이유는 자신을 과시하고 통제와 조작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나르시시스트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주의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 연인과 안전하게 헤어지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연인과의 안전한 이별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자존심과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별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적 조작과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별을 결심했다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별 과정에서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들은 당신의 감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이 우려되는 경우 피난처나 긴급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별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 기록을 보관하여 필요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사진이나 녹음으로 남겨두세요. 이별에서는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는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구실을 줄 수 있습니다. 이별의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단순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 관계는 나에게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 이별하자.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가능하다면 대면 이별을 피하고 전화나 메시지 등 비대면으로 이별을 통보하세요. 대면 이별은 나르시시스트가 감정적으로 조작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별 후에는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별 후에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더 이상의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나르시시스트를 차단하세요. 이별 후에는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감정적 치유와 지지를 받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그룹에 참여하세요. 나르시시스트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세요. 법적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나르시시스트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 나르시시스트 연인과의 이별은 쉽지 않지만 안전하고 단호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별 전에는 충분히 준비하고 이별 과정에서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며 이별 후에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감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안전한 이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